모든 면에서 캐나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찾고 있어요. 자동차, 철강, 조선, 에너지 이 네 개 분야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어요. 독일하고 서로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했잖아요. 가격으로 압도하고. 그러나 지금은 잠수함 가격하고 성능 이런 거 볼 때 캐나다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떤 얘기 들으셨나요? 오늘 상당히 정보가 빠른데 지난주에 캐나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걸맞는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캐나다 간 거는 지금 우리 방위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캐나다 잠수함 12척 수주 60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거 뭐 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심 탐방 차원에서 갔다 왔어요. 이 잠수함 사업이 제가 아는 한 지금 두 번째로 크지 않았나? 2016년도에 호주가 프랑스에 이제 12척 수주하면서 40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5년 후에 깨져버렸다고 프랑스하고 이제 계약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볼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래 잠수함 수출을 하면은 잠수함 하나의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가격, 성능이 최고예요, 최고. 가격, 성능. 그 다음에 그걸 사주는 대가로 반대급부로 또 상대방에게 사주는 절충교육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 가격 성능은 저리 가라 하고 이제 거의 절충교육 산업 경제적인 면이 이제 부각돼 가지고 잠수함 성능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그렇다고 그랬냐면은 작년 말에 그 폴란드 잠수함 수출 건이 이 독일과 경쟁이 들어갔었는데 이 유력한 두 국가가 탈락하고 스웨덴이 땄어요. 이 스웨덴이 폴란드 잠수함 수주를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막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잠수함 성능은 한국하고 독일이 최고인데 그거에 비교도 안 되는 스웨덴이 따면서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내막인가 보니까 폴란드하고 스웨덴하고 산업 경제적인 측면을 더 고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도 고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독일하고 우리하고 이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가서 캐나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심을 물어봤더니 한 50대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60조에 달하는 그 무기를 사주는데 우리가 그냥 사주면 안 된다. 뭔가 우리 산업 경제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세금 내는 국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막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잠수함 성능 가격 이건 뒷전이고 국가 대항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도 제가 독일에 5년 반 실무 때 이제 그 현역 때 있으면서 봤는데 독일은 세계에서 잠수함 디젤잠 베스트셀러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118개국 척을 이렇게 수출한 나라인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격 성능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후속 군수지원 이런 거 가지고 성능을 보겠다 해가지고 1위 자리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고 뭐 에너지를 사준다, 자동차 시설을 투자한다 이런 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독일도 총력전을 다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캐나다에 있고 우리도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경제살짝 갔단 말이죠. 사실상 국가 대항전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 무슨 일인가요? 어쨌든 간에 대규모 잠수함 사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면에 잘 동원해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된다. 원래 제한 요구서에는 가격, 성능, 납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절충교육인데 지금은 그 이외에 산업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까지 고려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는 지금 나토 국가이고 EU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EU에서 지금 방위산업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쓰자. 우리 내부에서 거래를 하자. 무기도 조달도 하고 생산도 하고 같이 하자. 이게 유럽 방위기금인데 세이프라고 있는데 요거를 같이 하자 했는데 EU 국가도 아니면서도 캐나다가 합류했어요. 거기. 그러면은 캐나다도 우리가 이렇게 EU 국가도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 나중에 무기를 생산하면 거기에 팔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도 자극을 주는 거죠. 내가 그리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캐나다는 북극계 개발이 엄청나게 지금 국가적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가 풍부해요. 석유가 세계 매장량 4위고 그 다음에 가스도 세계 매장량 9위 정도 이렇게 판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어요. 근데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추세가 탄소 배출량 제로 이걸로 가고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거기에서는 수소가 미래의 그 에너지란 말이죠. 수소를 생산하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물을 H2O니까 그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원, 에너지 자원, 전력 자원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력이 한 5, 60%, 원자력이 한 10%, 20%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아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세 아끼려고 불 꺼라 하는데 캐나다는 지난번 가보니까 뭐 관공서도 불 켜놓고 퇴근하더라고. 거기 정책은 아니라 하던데 아무튼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에너지. 그런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수소 쪽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수소 분야의 에너지는 자기가 탑으로 가겠다. 이게 목표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혀 상관도 없는 현대 자동차 그 전기선 회장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화 김동관 부회장도 가고 그래서 지금 모든 면에서 캐나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자동차, 철강, 조선, 에너지 이 네 개 분야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어요. 독일하고 서로 보이지 않게 그냥 잠수하면 물밑작전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거기에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무기 파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 폴란드 같은 경우 우리가 K9 저급 K2 전차 이런 것들 성능으로 압도했잖아요. 가격으로 압도하고 성능이 막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절반 가격에 있잖아요.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러나 지금은 잠수함 가격하고 성능 이런 거 볼 때 성능은 대등하고 독일하고 가격은 우리가 좀 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절충교역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강훈식 비서장 다음에 또 다른 협상팀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3월 2일 날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5월 말경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전국 그 총력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캐나다에 가서 보고 오셨는데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지금까지는 양국이 엄청나게 산업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제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또 캐나다에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 제안하는 단계고 3월 2일 날 이제 최종 제출하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 되면은 그런 걸 약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막 제안하는 단계, 협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두 국가 중에 하나가 선정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지만은 독일이 이렇게 세게 나온 걸 처음 봤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거기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캐나다는 왜 이제 와서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잠수함 전력을 가지려는 걸까요?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블록으로 이제 맺어지고 있는데 나토권도 있고 또 바르샤바 조약권도 있고 그다음 중국이 또 샹하이 포럼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게 익숙된 것 중에 하나가 또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파이브 아이즈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앵글로색슨족이라고 자기끼리 각 정보를 공유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캐나다를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이 많이 의존해왔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엄청나게 싸게 판매하고 그랬는데 너 우리 51번째 주야 하는 바람에 국민들 자극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베네수엘라 최고 지도자를 이제 납치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캐나다가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 우리도 침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세계에서 영토가 두 번째 크고 해안선은 제일 길이가 커요. 그런 만큼 그동안 미국의 많은 분야를 의존해 왔어요. 특히 방공망 같은 거. 그럼 이제는 거기 독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자원이 없냐 뭐가 없냐. 그런데 캐나다는 영토는 넓어요. 그 너무 영토가 넓은데 국민들 수가 적다고 한 4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산력이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으로 종속된 걸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막 국민적 결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와 중견국회를 뭉치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사력 건설을 계속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해군력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게 잠수함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잠수함 전력을 빨리 살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대학에 가서 토의를 하면서 너희들은 북극해 작전이 1번인데 왜 핵잠수함 얘기는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원래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했대요. 그러나 미국이 계속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압력을 가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심은 갖고 싶은데, 왜냐하면 북극 같은 데는 빙하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빙하 작전을 하면은 핵추진 잠수함 필요한데, 그래서 일부 전략가들은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갖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관계가 정립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군사력 견설이 결정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그동안 중고 잠수함 4척을 영국으로부터 구입해 쓴 게 빅토리아급 잠수함인데, 그것도 겨우 한 척만 움직일 정도로 막 구호수품 이런 것이 엄청나게 조달하기 힘들었고, 그다음 고장도 많이 나고 화재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것을 빨리 타파하고 빨리 새로운 잠수함을 갖자 이래가지고 한 게 지금 캐나다의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너무 등치가 크다. 뭐 60조. 그러니까 이거는 잠수함 플러스 알파. 그래서 산업 경제 살리자. 이런 차원에서 막 국민적 여론이 지금 비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어요. 한국의 잠수함 성능이 이번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까요? 잠수함 성능에서는 대동 또는 유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 같이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방대하니까 여기에 걸맞는 산업 경제적인 이득을 자기들이 취하겠다. 그래서 그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엄청난 토의를 할 거예요. 독일이 좋냐, 한국이 좋냐,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산업 경제를 살릴 것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이거 내실 있는 제안이냐, 이걸 충분히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아주 미래에 지속적으로 산업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요걸 검토해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고 어느 정도 2월 중순 이후에 되면은 아마 약간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뭐 에너지 분야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들어서는 수소 분야, 수소 생태계를 키우겠다 이런 걸 우리가 제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캐나다에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돼요. 독일이 가진 나토-EU 네트워크는 한국이 따라잡기 어려움 보이지 않는 무기일까요? 캐나다는 아무래도 파이브 아이즈이면서도 불구하고 나토국 같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단 가깝다. 정치적으로는 가깝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산업 경제적인 부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가적으로 실익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제가 정치를 이길 것이냐 이거는 뭐 그들만의 판단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독일은 자기들이 같은 나토 국가다, 그다음에 EU 국가에서 방위 산업 기금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걸 제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캐나다에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 그러니 우리한테 좀 불리하죠. 그러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캐나다 수주가 성공할 경우 한국 방산 수출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캐나다에서 잠수함 수출을 성공하면 엄청나게 파괴 효과가 크죠. 첫째, 그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던 잠수함 베스트셀러 국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다.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세척 수출할 때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는 가격 비슷했는데 성능은 비슷했는데 가격에서 우리가 좀 쌌어요. 그 다음에 수출 금융 지원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수출 금융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출 금융 지원도 없어요. 그냥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가격, 성능, 그 다음에 절충교육 이거 가지고 하는데 여기 대등하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긴다, 독일을 이긴다 하면은 우리 한국말 3판 2승 있잖아요. 3판 2승. 두 번 경쟁에 지금 이겨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디젤 잠수함 시장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뭐 캐나다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력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해안선이 너무나 광대하고 그다음 북극해 개발에 지금 엄청난 그 국가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면 수상함 전력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북극해 개발하려면은 쇄빙선도 있어야 되고 LNG 운반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최고잖아요, 수준이.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결합되면은 그런 면까지 확장된다. 잠수함 이번 이겨야 된다. 이기면은 그런 뭐 시장,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수상함, 그 다음에 다른 민간 선박까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 해군이 주도권을 쥐게 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군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쟁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다음 결국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는 거는 해양으로 운송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군수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영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군수 지원 없으면 뭐 전쟁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런 때도 가장 먼저 해군이 가잖아요. 미군 해군을 투입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하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상 교통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해양 영토 확보에 혈안이 돼 있어요. 해안 영토 확보, 그러면 예를 들어 남사군도 같은 거 하면 해도 석유 배장량이 추정치인데 6위고 뭐 가스 배장량이 뭐 6위고 석유 배장량이 2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사군도 같은 러시아가 항상 그 신경 쓰는 그 북극해도 마찬가지. 북극해도 지금 온난화되면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뭐 광물도 전 세계에 분포된 22%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 자원, 그 다음에 광물 자원 이런 것 때문에 해저 개발 이런 엄청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자원 고갈, 그것이 해양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해양의 비중이 커지고, 해양의 비중이 커지니까 자동적으로 해군력이 커져야죠. 자기의 이 영역 다툼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해군이 이제 많이 발달되고 해군력을 키우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군군에 비해서 해군력이 주목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특히 그것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양안전을 일으킨다 하니까 남사군도 쪽에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력을 막 키우고 있어요. 지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해가지고 키우고 있다고. 이런 것 때문에 해군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상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까요? 우리같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수행할 방법이 없어요. 뭐 원유 들어오는데 차단하면 전쟁을 못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상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조하면서 말라카 협의 이런 데 봉쇄 안 되도록 이제 항상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고, 항상 그 방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비책을 강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양안전쟁이 일어나면은 그쪽으로 못 오니까 바시에 돌아가면 1600km 이상을 더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GDP가 막 30% 마이너스 된다 이런 얘기가 팽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무역은 거의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해군을 키우는 거죠. 그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는 에너지도 이제 캐나다 같은 데 협력해가지고 캐나다에서 들어오면은 말라카 협에서 봉쇄돼도 우리가 좀 대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이번에 경제사절장에 가서 그 분야도 아마 협력할 거예요. 캐나다 원유나 그다음에 뭐 가스 공동 개발해가지고 쓰는 거 이런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해양 국가잖아요. 그래서 물동량이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해군력 키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잠수함 전력, 특히 핵 잠수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디젤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 맹활약하면서 해전의 영웅으로 부상했어요. 그래 전쟁에 막대한 공헌을 했는데 2차 대전 말경에는 이제 디젤 잠수함보다 더 발달된 무기가 생겨나서 뭐 항공모함이라도 항공기가 생겨나가지고 수상하는 잠수함 다 격침시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어서 물속에 오랫동안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잠수함 만들어, 그게 핵추진 잠수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디젤 잠수함 맹활약했다면은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해가지고 필요한 때만 올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언제 어디에 있을지를 잘 가늠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같은 하루 두세 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한단 말이죠. 그리고 속력도 느리고,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어디에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정말 비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째 이제 우리가 같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은 북한이 이제 그 SLBM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못 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가지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어디서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출항하면은 그런 전력 특성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은 최전방에서 최후까지 살아나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다. 그래서 위협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일각에서는 해군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군의 이제 비용 대 효과가 낮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이거는 자국의 이제 전략이 어디서 나오냐. 해양국 가면 해양을 우선시하고 지상국 가면 지상 무기를 우선시하는데, 해양 국가에서는 그것이 뭐 해군력이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가고 건설하는데 오래 걸려요. 뭐 배 하나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처음 모델을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러나 그것이 자국의 해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적이다. 바다에 오는 걸 탱크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아무튼 그 질문은 해군이 돈이 많이 드는 만큼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거는 해양 국가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지상 국가를 지향하느냐 육상을 주로 중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각국에 세운 전략에 따라서 중요도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시대의 해군은 해양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 돈이 많이 들어도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키워야 된다 이런 전략이죠. AI 무인체계 드론이 확산되는 미래 전쟁에서도 해군이 주도권 전력이라는 흐름은 유지될까요? 드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를 부각되고 있고 이걸 두려워하는 게 많이 생겼는데 지상 전투에서도 그럴 것이고 해군 전투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해군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 10만 톤짜리 이상 11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 돈이 많이 든다. 그거예요. 전투기 아니라도 전투기 자폭형 드론 같은 거 활용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무인기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해군도 지상 못지않게 AI 기능이 탑재된 무인 체계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에서도 경항모를 만들려고 했다가 경항모 대신 거기에 유무인 전력을 태우려고 해요. 그래서 무인 전투기를 실어가지고 좀 더 경제적이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은 미래 전쟁에서도 지상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그런 유무인 전력끼리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인기로 이렇게 보내면은 저가식별이 가장 어려워요. 이런 때 이제 AI 기능을 집어내가지고 저가식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집어내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능은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군도 AI 기능을 탑재한 유무인 전투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함정 전력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의 해군이 중요한가를 국민에게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육상 자원의 고갈, 특히 화석연료가 떨어짐에 따라서 해양에서의 유전이나 가스 이런 걸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서 강대국은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중소해군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그게 이제 대표적이 나타나는 게 남사군도 현상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북극해 같은 경우는 미지 세계인데 온난화가 되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엄청난 해저 자원이 거기 매장되어 있다. 이런 게 되면서 막 여러 나라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려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그 자원을 확보하려면 해군력이 일단 기둥이 되어줘야 된다고. 해군력이 없으면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군함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극해 개발이 지금 굉장히 최우선시 되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거기에 각국은 해군력을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해군은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선봉에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작년 제가 구독자 20만이 채 못 됐을 때 왔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70만이 넘었다고 해요. 축하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특히 이제 방위산업이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해양영토 확장을 위해서 각국이 분주하게 해군력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방위산업도 키우고 또 배를 만들어서 팔고 특히 캐나다 잠수함 60조 프로젝트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또 우리의 역량을 한층 반영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방위산업도 키우고 국민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시청자 여러분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